나는 여기서 옥수수를 남자의 성기로 봤어요. 옥수수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난 이거를 남자의 성기로 봤어. 나를 그래서 키워주는. 여자가 딱 했을 때 옥수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인사색 새해 인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거 1월 11일에 올라갔는데. 새해 인사를 못 해가지고 네. 어찌됐든 저희는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에 지금 녹화를 하려고 모였는데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다들? 제가 세운 계획은 형진이가 하는 그 유튜브 시골집에 두 분이 나가시는 게 이제 저희 계획입니다. 우리를 보내버리는 거미. 그거를 우리랑 왜 상의도 없이. 우리네 한번 불러야지. 아니 근데 또 감사하기는 유튜브를 해요. 예. 또 좀 해. 아니 좀 그렇게 됐어요. 예. 아니 뭐. 진짜 또 열었어요? 또 열었어요. 예. 또 열었어요. 굉장히 이거 트렌디한 거예요. 아, 그래요? 하다가 또 별론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접고. 접기는 했어? 아니 이제 아니 뭐 한 달 아니 됐다니까. 그러니까 접고 열어야지. 전에 걸 접고 열어야지. 그 최씨네랑 뭐 이것저것 있었잖아요. 그건 접었죠. 뭐 언제 좀 아, 문제요. 그때 진짜? 이후로 지금 두 개인가 더 접고 폈다. 정리 좀 해주세요. 물레동이 이제 하나 메인으로 있고 물레동이 예, 있고. 물레동 잘하죠. 그러다 보니 또 본인의 또 어떤 욕망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채널이 하나 이제 생긴 거예요. 아 거죠. 소소하게 이제. 예, 소소하게. 최씨 고집 날라갔고 최씨고집은 날라갔고. 최신에 날라갔고. 축구 날라갔고 축구 날라갔고. 축구도 날라갔어요? 네, 축구 날라갔어요. 요즘엔 요게 성공 공식이에요. 왜냐면 트렌드 중에 네. 아닌 건 빨리 접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꼭 그런 걸 잘해요. 우린 4년째 안 날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좀 진단 좀 해줘봐. 이거는 광고가 있는 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맞아. 형진 씨는 그냥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아, 예. 아니 근데 이번에 딱 하자마자 광고가 막 들어와서 조회수 좋더라. 예, 뭐 첫 영상도 10만이 넘었고 우와. 그리고 이제 광고가 시작과 동시에 이제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광고를 안고 갑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예. 첫 영상이 뭐길래 10만이 아 그냥 넘었어요? 이게 뭐 시골집을 하는 이유를 그냥 한 간단하게 7분 정도로 해서 촬영했는데 혼자 혼자 얘기했어요? 앉아가지고 오. 하는 이유. 그 가장 최근 거는 혼자 그냥 또 거기 시골집 앞에 앉아서 석화 구워 먹고 네, 석하고 라면 끓여 먹고 민기 씨는 다 보시나 전 봐요. 봐봐요.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시겠네요. 계속 봐요. 민기 오빠는 거의 스마트폰과 자기가 붙어 있어. 나는 이제 내가 나온 것도 안 보는데 정말 대단. 역시 그래요? 트렌드를 주도하는 남자. 그게 아니라 네. 뭐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보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각각이 다 자기의 이제 어떤 스타일대로 연구를 하는 거지. 근데 민기 오빠는 많은 걸 최대한 보고 거기서 이제 뭔가 본인이 흡수해야 될 것들을 찾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잔소리는 이번에 안 하겠지만 보면서 아이고 또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거는 또 좋구나. 혼자 보는 거예요. 그 왜냐면 댓글로 남겨줘요 그냥. 아 그냥 해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도 내 문제점을 못 고치니까 보면서 이제 이거 좋네. 아, 문제점이 궁금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너 자체가 문제래. 아니 문제 없어. 좋아 이번 거. 그래. 그리고 이건 알 수 없는 것 같아. 컨텐츠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또 의외의 포인트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언과 충고를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터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알 수가 없죠. 그럼 나는 입을 닫아야지. 왜? 난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입을 안 열어. 아니 근데 이제 후배 입장에서 민기 형이 그동안 조언해 주신 거 있잖아요. 왜냐면 민기 형 저랑 회사를 그만둬라. 그 비슷한 길을 좀 민기 형이 오셨잖아요, 저랑. 근데 민기 형 얘가 거의 다 맞았어.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적당히 열면 돼 입을. 그래도 내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듣는 한 타임 명. 한 명. 아예 듣기 싫어하는 두 명. 입을 다물어. 계획보다 그냥 저는 뭉클했어요. 뭉클? 그냥 올 한 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게 그냥 되게 기적 같고 감사하고 되게 굉장히 다른 어떤 해보다 뭉클하더라고 오늘 하루가. 그래서 계획보다는 이 느낌을 좀 계속 느끼고 싶다. 뭔가 스스로 되게 뿌듯한 한 해였나 보다. 뿌듯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어떻게 견뎠다 뭐 그런 느낌.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예.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이거는 약간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작년에 큰 일이 정말 있긴 있었잖아.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개인의 그냥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또 다른 한 해였다. 그냥 진짜 내 삶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작년에 이혼할 뻔했잖아요. 그럼 뭐 매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년 있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다른 부부들 보면 뭐 3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뭐 10년에 한 번씩 크게 온다 이랬는데 우리는 한 해 한 해 넘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해는 좀 이런 우리 부부의 좀 캐릭터도 좀 바꾸려고 좀 하고 있어요. 요즘 좀 뜨겁던데. 뜨겁진 않아.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뜨거워 당사자가 처음 싸웠던 듣는- 적은 아니 있어. 근데 인스타그램에 투샷이 별로 없는데 되게 딱 붙어 있는 투샷이 올라오기. 아 그럼 약간 이제 전쟁 같은 부부 생활하는 그런 캐릭터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캐릭터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 모습도 있었으니까. 아니, 올해부터는 조금 약간 이제 좀 친밀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각자의 캐릭터에 집중하자. 서로를 팔아서 하는 네. 건데 나는 그래요? 그만하겠다. 깔끔하게. 아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겨워. 좀 물렸어. 좀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의 캐릭터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작년에 진짜로 오빠랑 진짜 위기가 세게 왔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마음을 고쳐 먹어보자라고 내 스스로 다짐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살짝 다짐을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뭐 싸울 이유도 없고 막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뭔가 깨달음 같은 게 특이점이 온 거지. 근데 저는 경계를 놓지 않습니다. 언제 되돌아올지 모르고 언제 불변할지 모르고. 맞아. 일단 오늘은 그래. 제가 10년 봐왔잖아요. 네. 또 저렇게 한두 달 잘해주다가 갑자기 또 돌변합니까? 여기서 빡이 치잖아요. 그럼 잘해줬던 것까지 복리로 이제 쌓여서 오는 경우 억울한 거지 이제 막.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역시 노하우가 쌓였네. 아니 근데 그 마음 먹고 난 후로는 그래도 좋으세요 관계가?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요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오빠 탓을 하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이 정도의 일에는 내 마음을 이제 약간 되돌아보는 데 집중하자라는 마인드셋이 좀 됐지.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예전엔 내 탓하면 막 내가 이걸 좀 해결해줘야 되고 내 잘못이구나. 이제 내 탓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잘 됐다. 이게 통과시켜. 그래. 잘 좀 살아. 아니 이게 잘 좀 살아. 그게 그렇게 어렵냐?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살고 싶어. 이게 서로의 방법을 터득한 거지. 맞아요. 예. 현빈 씨는 올해 목표가 뭐예요? 작년에 그런 걸 좀 이어가는 거? 뭐 특별한 목표는 없고 작년이 워낙 좀 좋은 해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좀 이어가는 거? 맞아. 네, 딱 나도 그렇게. 진짜 별일 없이 살자가 우리 집 가훈이야. 네. 정말. 여러분들도 별일 없이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네. 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빅데이터 전문가. 네. 맞다. 민경 빅데이터 전문가지? 트렌드 전망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픽셀 라이프입니다. 이게 이제 작고 빠르게 소비한다는 뜻인데 하나의 트렌드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요즘에 보시면 맞아. 너무 알겠지만. 빨라. 그래서 짧고 빈번한 경험을 선호하는데 예전보다 더 짧아진 거지. 그래서 유행을 치고 빠지는 속도도 빨라졌고 소비하는 그 영역도 예전에는 뭐 하나 뜨면은 이게 쭉 가면서 이게 컨텐츠화되고 쭉 가면서 방송으로도 만들고 한번 쫙 돌다가 맞아. 이제는 이거 딱 떴어요 하고 다음 주만 가도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거 언제적 건데 이렇게 말하기 안 때문에 가는 맞아. 거 진짜. 요즘에 또 재밌는 그래서 콜라보도 많이 하는데 다이소랑 뭐 리들샷 이런 게 품절 대란이 됐고 그 다음에 소용량 화장품이고 그 요즘에 퍼프 이런 것도 되게 조그만 그러게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게 유행이야? 맞아요. 미니어처 같은 옛날에는 선물로 주던 거를 요새는 소장하면서 예전에는 샘플 정도로 받았던 거를 그냥 완제품처럼 그래요? 모은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넓게 보니까 1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업에 남는 게 크게 없어서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 그러나 굉장히 짧게 이제 탁탁탁 치고 치고 넘어간다. 가는. 어느 그래서 순간부터 그냥 트렌드를 안 쫓아가려고. 맞아요. 그다음 필코노미. 기분과 경제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비 기준이 여러 개예요. 뭐. 이건 싸니까 사야 돼. 필요하니까 사야 돼. 저건 지금 요새 유행이래. 유명하니까 사야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이걸 샀을 때 예전에는 그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사면서 더 우울에 빠지고 텅 빈 지갑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하나 사도 내
기분이 나아질 것인가를 이제 살피면서 그 향수 같은 걸 하시면 기분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 네. 소비 기준이 싸다 해서 이 싼 것을 사면서 이게 내 기분을 좋게 하나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개 살 수 있는 거고 예전에 싸니까 샀던 건데 지금은 이거 사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고 맞아. 필요해서 사나 이거는 이게 나를 위로해 주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고. 좀 더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는 맞아. 것이 아니 감정을 그러니까 얹어서.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 흐름이 어떻게 갔냐면은 좋은 것 비싼 거 하나 딱 가짜였다가 이제 가성비라고 해서 이제 싼 것만 찾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나는 이거 필요 없는 데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샀을 때 내 기분이 좋으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은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메타 센싱이라고 해서 감정 관리가 역량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AI 심리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AI한테 사람이나 주변보다는 이제 챗 GPT한테 내 감정을 위로받는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 챗 GPT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다들 이미지나 바꾸고 그랬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년 사이에 이걸로 지금 동영상 엄청 만들고 최근에는 산타가 집에 왔다 가는 영상 이제 일반인들이 엄청 그 활용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젊은 층들은 내 감정을 위로받는데 쓰기 시작해서 GPT에. 올해는 그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지. 이거 챗 GPT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로 살짝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제가 최근에 러닝하면서 계속 그 기록을 올리잖아요. 30분이 제가 MIT라고 올리잖아. MIT가 아니지. 그런데 MIN이지. 그때 너무 웃겼던 게 최근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챗 GPT한테 30분 MIT 이거 맞습니까를 물어보니까 X 이거 아닙니다. MIN입니다. O로 표시된 걸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나한테 아무도 이게 MIT가 아니라 MIN이라는 얘기를 못했던 거고 얘조차도 챗 GPT한테 물어봐서 왜냐면 너무 당당하게 올리니까 계속 계속. 맨날 내가 틀렸나? 이렇게. 챗 GPT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좀 매번 그렇게 올렸어? every time. 그래서 이 챗 GPT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바꾸시는 게 어떠실까요? 선생님 어떤 친구가 되게 조심스럽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난 그 모습이 너무 웃긴 거야. 왜 아무도 나에게 단 한 번도 얘기해주지 못했고 얘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챗 GPT까지 빌려서 근데 얘기하니까. 재밌다. 되게- 얘는 봐봐. 미닛 하니까 뒤에가 이제 T로 끝난다고 생각한 거야. 맞아. 그리고 심지어 얘는 자판이 가까운 것도 찾아봤대. M보다 T가 훨씬 많대. 이렇게까지 얘가 고생스럽게 남기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구지도 맨날 내가 구에다가 디귿 받침이다 1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구지로 올린 거야. 나 지금 계속 이게 나 한 번 입력이 되잖아. 이게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 그래서 약간 챗 GPT의 힘이 필요했다.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면. 미닛은 내가 캐치를 못했네. 왜냐면 보통 이제 언니가 그 한글을 쓰는 나는 글이 좀 기니까 내가 그걸 읽어보는데 당연히 그거는 그냥 뭐 몇 분 했다 하니까 되게 빠르게 스킵한단 말이야. 나는 그거는. 두어 개만 더 소개를 해보면은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가격표만 보고 안 사고 이제 가격 뒤에 숨은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이거 되게 좀 피곤한 건데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 원가는 얼마지? 브랜드의 가치는? 유통 마진은 얼마나 붙었나? 이것까지 생각해서 사람들이 만족스러울 때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화 트렌드인데 48시간 이거 초단기 재밌다. 여행. 벤지 세대는 긴 여행 대신에 48시간 이하 초단기 국제 여행을 좀 즐기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했던 컨텐츠가 당일치기 여행이었고 맞아. 72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는 컨텐츠가 또 작년에 핫했거든요. 누구랑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에 갑자기 널 오라고 해. 누가 나오는지 몰라. 그냥 딱 갔는데 형진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둘이서 72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시에서도 왜 둘을 안 묶어? 과연 이 둘이 사랑에 빠지는지 지켜보는 컨텐츠가 작년에 엄청 핫했어요. 그 유병재 씨 있는 회사에서 기획해가지고 만든 건데. 근데 그걸 보는 거가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일단 막 되게 길게 가고 막 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 안에 탁 집어넣어 놓고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인데 굉장히 템포를 빨리 가져가면서 그 안에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되게 보고 싶어 하는 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빨리 스킨십 해도 되는 거야? 그건 뭐 각자의 네, 스킬이야. 잘만 맞으면. 아, 그 딱 72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안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은 커플이 되지는 않더라고. 감정도 약간 요즘은
요즘에 그 드라마 전개 빠른 것처럼 빨라야 좀 사람들이 더 심쿵하는 것 같아. 지난 그 솔로 지옥에서 그 이시안 씨랑 육준서 씨가 호텔 가가지고 원래 그런 적 없는데 둘이 술 먹고 한 침대에 누워서 그거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꽁냥꽁냥 할 때 사람들 도파민이 야, 그거 듣기만 해도 도파민 터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단계를 뛰어넘은 막 빨리 불이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72시간 누군가와 간다면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할 것 같아. 난 사실 72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는 거 완전 쌉가능이거든. 얘는 7분 20초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거든요. 7분 20초는 아니야. 이거는 네. 굉장한 전제가 깔려야 돼서 저는 저 말을 믿지 않는 게 네. 저 사람이 만약에 72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한 내 머릿속의 남자가 내 눈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그 당연하지. 그게 절대 불가능한 여자예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72시간 이후에 만남을 이어가든 안 가든 이런 거 전제하지 않고 두 가지 정도만 충족시켜주면 저는 미녀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적인 거, 외모적인 거, 그리고 이 적극성. 이 두 가지를 갖춘 남자라면 저는 의외로 형수를 오래 좀 봐온 결과 어.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될 것 같아요. 뭐예요? 민기 형 정반대. 보통 그런 식으로 다음을 사귀셨어요. 그것도 현명하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제가 볼 땐 또 여러 연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연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난 이제 연프에는 관심이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냥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건 불량연애? 그것도 초반에 도파민 쫙 하다가 뒤로 갈수록 재미없어가지고 빨리 넘겼고. 뒤로 갔을 때 왜 빠진 줄 알아? 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아니 진짜야. 왜냐면 처음에 만나자마자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막 싸우고 맞아. 근데 뒤로 가면서 친해지면서 맞아. 그냥 우리와 그냥 별다를 거 없이 평범해졌잖아. 약간 밋밋한 맛이 되면서 사실 좀 재미가 빠졌었거든요. 저는 아예 연애 프로그램을 아예 안 봐서. 나도 안 봐. 의식적으로라도 좀 안 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서. 왜 의식해? 아, 그 너무 꾸민 같기도 하고 너무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도 좀 있고. 네 시골집이 되게 꾸민 것 같아. 석화 먹고. 그거 소탈한 거거든. 내 아이덴티티를 좀 그렇게 해.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싫은 게 그분들이 나와서 방송 활동을 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 아, 연애 프로 나와가지고. 예. 어. 아, 그걸 하려고 그 프로에 나오는 그치, 느낌이야. 뜨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맞아. 예. 불가능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막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다 떼고 나는 약간 고등학생들 연애하는 거 좀 보고 싶어. 요즘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왜냐면 우리 다 이제 자식들을 키우니까 요즘 친구들이 어떻게 연애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사실 볼 일이 없잖아. 그게 쉽지가 않은 게 10대들이 나와서 또 막 댓글 악플 달리고 그니까, 하고 그니까. 그래서 안 될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뭔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어떻게 연애하는지, 연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도? 궁금하긴 하다 그거는. 연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엔 많이 없네요. 전민기 씨 관심 많죠? 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약간 대리만족인가? 아니 왜냐면 어차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그 노래 가사도 거의 90%가 사랑 얘기고. 아니 왜냐면 그걸 보면은 그 안에 또 되게 섬세한 트렌드들이 보이니까 재밌다니까. 그런 게 보여? 재밌지. 왜냐면 그 매년 달라. 전민기 씨는 PD가 됐어야 됐던 것 같아. 너무 신기하다. 그냥 본인이 제작사를 차리고 본인이 거기서 스타가 되는 건 어때요? 아니 나는 이제 스타는 내려놨고 제작사는 한번 차려보고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네요. 확실한 거 하나는 굉장히 뭔가 빨라진다는 거. 그럼 반대로 굉장히 더 앤틱하고 빈티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소중해질 것 같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육아 채널에 김난도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AI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아날로그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맞아. 팡팡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험하고 보고 그럴 것 그래서- 같아. 자, 근데 우리가 또 세상이 빨리빨리 어떤 그런 흐름에 갈아타야 될 때도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시기가 되면 갈아타야 하는 거 바로 인터넷입니다. 네. 인터넷, 전화 이런 거 보통 3년 약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기가 돼서 갈아타면은 또 우리가 현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은품 지원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 비교원인데 이게 진짜 자신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그냥 돈 안 받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뭐 멍청이죠, 멍청이.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 현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제 인터넷은 어디나 가다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을 믿을 수 있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텐데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오정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1670-252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자, 그리고 또 비교해봐야 할 게 보험이 있겠죠. 맞아요. 자, 가입하신 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이 꼭 보험 점검이 필요하니까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전화가 이제 1800-7917인데 그거 누르고서 보험 상담 1번을 꼭 눌러 주시면 돼요. 보험도 사실 상품이 너무 많고 내가 막 중복돼서 이제 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금액을 냈는데도 이 나이대에 받아야 되는 또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가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와 최근에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대요. 주황색 손마크하고 대표 전화 1800-7917 확인하시고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한다고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형진 씨가 가져온 내용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제목인데 요거 뭔가요? 가난 인증이라 그래서 요게 지금 SNS 상에서 굉장히 지금 뭐 확산하고 있는 뭐 트렌드? 뭐 챌린지 이런 건데요. 가난 챌린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르쉐 차에서 사진을 찍어요. 막 이렇게 명품 막 삐까뻔쩍한 거. 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글을 쓰면서 네. 아, 오늘도 주유비를 벌기 위해 난 출근을 한다. 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마음이 가난한가 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증해서밖에 본인을 증명할 수 없는 건가? 네. 그리고 이제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비행기 딱 하면서 그 라면하고 김밥 먹으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아, 진짜? 네, 난 아, 오늘도 뭐 끼니를 라면으로 때운다. 약간 조롱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그러니까 과시하네. 네, 이런 챌린지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 일부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아니, 과시만 했을 때는 그러려니 다 허세 인증하니까. 인데 이걸 가난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그렇죠. 좀. SNS 상에서 과시는 하고 싶은데 과시라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도 트렌드라고 할 수 없지만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네. 비슷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는 좀 재미를 못 느끼니까 뭔가 또 색다른 걸 붙여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건가? 자기들 딴에는 이게 좀 재밌다고? 센스 있고 재밌는 거 유머로. 하려고 했는데 어. 오히려 좀 반응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굉장히 좀 고소득층들이 많이 했던 방식인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좀 너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심리적 박탈감을 떠나서 약간 모멸감을 느끼는 수준인 것 같아.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인간으로서 되게 막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누리꾼의 비판도 나오고 뭐 누리꾼들이 연예인들도 너무 다 맞는 말 했어. 어.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쌀이 떨어지고 엄마가 아프셔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가난이 놀이가 되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네. 진짜 없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좀 씁쓸함을. 이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좀 회자가 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도둑 맞은 가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주인공이 여잔데 고아예요. 어. 부모님을 다 여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 공장에서 상훈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같이 일하면서 동거를 해요. 이 동거는 사랑의 감정도 있지만 월세도 같이 내고 그치. 경제적인 걸 조금 약간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데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 나한테 언제쯤 고백할까 막 이러고 있었어. 어느 날 이 적금을 서로 모으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누가 다쳐서 이 적금을 깨고 거기다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야, 같이 모은 건데 왜 네 마음대로 했냐 라고 싸우면서 이 남자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이구. 그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와요. 나 사실 우리 집 엄청난 부자인데 아버지가 돈의 소중함을 알리려고 공장에서 일을 시킨 거다 라고 하면서 너 우리 집에서 식모할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를 여자한테? 해버린 여자한테. 그래서 그 여자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뭐 이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야, 도둑 맞은 가난이고 가난마저 가난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이용했구나. 체험의 수단이었다. 그 소설이 다시 좀 회자가 되고 너 있어요. 이 책 읽은 것 같다?
줄거리를 봤어 인터넷. 오히려 그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짧게 얘기를 아, 내가 잘 줄여놓은 걸 더 줄인 거야. 진짜 잘했다. 근데 도둑 맞은 가난도 맞지만 요 내용만 그냥 딱 듣자면 도둑 맞은 사랑이기도 하네 이거는. 도둑 맞은 사랑이. 이 여자는 사랑이었잖아. 그니까. 그리고 나는 진짜 가난했는데 한 줄기 희망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이 가난마저 이용한 거구나. 아, 그 영화가 기가 막힌 영화인데 기억이 안 나네. 라스베가스에서 만나가지고 매춘하는 여자랑 사랑에 빠진 부잣집 아들 이야기야. 재밌겠다. 재밌어. 상도 받았어. 되게 유명한 나 얘기야. 그거 봤어. 뜨겁게 사랑해서 라스베가스 그거 타고 가가지고 서로 결혼해. 근데 이 부모가 엄청 반대하지. 얘 완전 매춘걸인데 어떻게 결혼하냐. 하지만 상관없다. 막 해. 근데 결국에 결말이 진짜 비참해. 이 남자가 마지막에 철저하게 부모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맞아. 여자를 두 번, 세 번 더 비참하게 제목이 만들어. 뭐더라? 아르. 맞아. 아르고? 뭐 그런 그런 영화야. 근데 뭐라요? 되게 상도 받은 되게 작품. 아고다는 아니고요. 네. 여러분은 흔한 40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확실해지면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머릿속에만 맴돌고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처음엔 그 여자가 이 부자한테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너 어차피 버림받을 그치, 거다 막 그런 충고를 막 말려. 하겠지. 근데 정말 나도 영화 보는 내내 이게 찐이구나 해서 정말 보기 좋게 사랑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막판에. 없는 버림을 받게 되는. 아노란가요? 아노라. 맞아. 아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 아빠가 걔 갚은데 그걸 물려받으려면 이 여자를 배신해야 되는 거야. 맞아. 네, 요즘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왜냐하면 너 그 걔 만날 거면 내가 너 지원 다 끊어버릴게. 그래도 이 여자는 이제 중간에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 근데 이건 나는 그 남자를 뭐 좀 탓하기도 좀 그래.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했는데 야 이게 섣불리 사랑을 또 나는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웃긴 거긴 한데 본인이 뭐 새로 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요즘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처럼 뭐 외제차 탄다고 와 하고 좀 그런 시대가 맞아. 아니어가지고 맞아. 우리 대학교 때나 막 갑자기 진짜 아빠가 20년 탔던 외제차 타고 와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냥 그때랑은 달라. 지금은 맞아. 예를 들어 맞아. 젊은 사람이 페라리 내리면 뭐 코인으로 돈 벌었나? 아니면 뭐 불법 뭐를 하나? 약간 맞아. 이런 식의 시선을 보니까 맞아. 오히려 나는 요즘에 자기 취향이 확고하고 자기 취향에 철학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거를 뭔가 인증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SNS가 하여튼 좀 문제긴 문제야. 아니 왜냐면 우리부터도 뭐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TV가 깨져서 그런 건 인스타에 안 안 올리잖아. 올리잖아. 맞아. 실제로 깨집니다. 어떻게 싸우길래 그래? 아들이랑 뭐 돈 모아서 여행 간 모습 하는데 이제 누군가는 저 새끼 맨날 뭐 아들이랑 여행만 다녀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극히 단면이고 가장 좀 괜찮은 날들을 올리는 거니까 다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빛나는 모습만 계속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사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이 다 그렇게 보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우울감도 상황인 느끼고. 거죠. 근데 이런 게시물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될 것 네. 같아. 하나도 안 없어지겠죠 이것도. 멋있다. 진짜. 네. 제가 요즘 SNS에 되게 자주 올리는 게 책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 내가 뭔가 깊이 새겨야 될 만한 부분들 그거랑 와인에 이렇게 안주 먹는 그 사진을 자주 올리거든요. 별빛에 묻혀 치즈 플래터입니다. 요게 지금 가격이 원래 3만 원인데 24,000원이야. 여기에 치즈 4종이 들어있고요. 고기 3종, 하몽, 초리종, 살치촌, 거기에 견과류랑 크래커까지. 갈릭, 올리브, 조림 요렇게 다 들어있는데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와인 안주 혹은 뭐 주류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간식 먹을 때 막 치즈 따로 뭐 하몽 따로 이것저것 사려고 하면은 돈이 꽤 든단 말이에요. 남아서 버려. 그리고 급하게 막 어디 가서 사오면 사실 맛없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요렇게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급하게 뭐 손님 오셨을 때나 오늘 하루 내가 좀 요걸로 만족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 날에 딱 준비된 상태로 드실 수가 있고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즈 3종만 들어있는 7,000원짜리 또 제품이 있거든요. 저희가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맛이 너무 좀 심각하게 좋아요. 특히 치즈 같은 경우에 저는
너무 짜거나 이런 거 못 먹는데 너무 고소하고 형진이 하나 주자. 시골집 가서 이거 먹으면서 컨텐츠 찍으. 이거 24,000원인데 그냥 사면 안 돼? 저기 있네 하나 더. 아니 저희 광고해야 되거든요. 24,000원이니까. 하나 줘. 제발 좀 구매해 주시고요. 사서 먹을게. 중요한 건 맛과 퀄리티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하시다가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최근에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퀄리티의 이 치즈 플래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진짜 괜찮다. 맛있지? 저희가 이 와인 안주 올리브 절임도 대표님이 진짜 너무 자신감 있어 하시는 건데요. 여기가 이탈리아산 올리브유, 스페인산 올리브유에다가 이제 베트남산 고춧가루까지 사용해가지고 약간 매콤한데 이 올리브유 다 드시면 버리지 마시고 파스타나 빵을 찍어 드시면 됩니다. 냄새 아예 안 나고 안 짜고 너무 고소하고 저희 10개 이상 대량 구매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구매하시면 더욱더 할인된 가격이 있어요. 010-3777-6387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스토어에 리치푸드 와인 안주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TV라고 여러분들 배송 메시지에 남겨주시고 3가지 상품 동시에 구매하시면 그레타 크래커 사은품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주제를 우리 PD님이 주셨는데 국가별로 러브 멘트가 있네. 이거 진짜 재밌다. 뭐 한국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널 사랑할게. 요즘도 이런 걸 하나? 요새는 보통 들어본 적이 결혼식에서 없어. 이런 말 하잖아. 주례 선생님이 맞아. 검은 머리. 검은 머리. 그리고 뭐 남자들이 내 알을 낳아도 뭐 이런 거. 와이프랑 나랑 하는 좀 신개념인데 네, 뭐예요? 먼저 죽으면 꼭 재혼해. 우리 진짜 그런 얘기를 한다? 죽기 전엔 안 되는 거야? 죽기 전에 재혼. 그때는 뭐 뭐야 그건. 그건 안 하기로 합의를 봤어 서로.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본 거야. 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했나 봤더니 예전에는 일단 수명이 짧았잖아. 머리 하얘지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건강 관리도 잘하고 우리 같이 둘 다 한 명 먼저 가는 사람 없이 그치. 끝까지 해로 하자. 그래서 아마 난 이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치. 그런 말이겠지. 근데 그건 좀 과대 해석한 것 같은데. 뭐 오래오래 사랑하자는 뜻 아닐까요? 간단하게. 뭐 거기 건강 관리가 포함되면 형이 건강 아, 관리.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난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건강 드네. 관리까지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뭐 이상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가 봐, 네가. 그게 아니라 어떤 태클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태클 들어온다. 지금 목소리 이미 지금 팥불이야. 아니 나는 넘어뜨려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세워줘. 아니 근데 나는 이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남편들이 바람도 많이 피우고 막 이럴 때니까 그렇게까지 결혼 생활을 오래 잘 지속하는 남자들이 없었던 거야. 나는 약간 이런 말 같아. 옛날에 이게 왜 너 나 알지? 나 진짜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바람필 아저씨들이 만들어낸 멘트가 아닌가. 이때만 해도 막 첩두고 막 그래 맞아. 아들 못 난다고 여자 또 데려오고 쫓아내고 그런 막 시대잖아. 이랬으니까. 그게 불하다 이거는. 자, 1번은 나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별로다, 당신이 이거.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싶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집안일 하라 이거야. 왜냐면 일본이 아무래도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에 그게 더 깔려 있다고 하잖아. 너무 로맨틱하지가 않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 미국. 나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나 너한테 중독된 것 같아. 그래 맞아. 언니 그 얘기 좀 자주 해. 아 도근 오빠가 언니 몸에 중독됐다고 했었잖아. 남자들은 좀 중독이 잘 되는 것 같아. 미국 스타일이네. 나는 그대의 사랑에 중독되었어. 와 이런 말을 하나? 그래서 에딕티드 러브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 맞아. 자, 이탈리아는 그대는 태양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거 확실히 약간 로맨틱한 얘는 표현이네. 왜 이렇게 태양을 좋아해? 오솔레미오를 벗어나지 못한다. 태양이 쨍쨍한 곳이니까. 자, 그리고 스웨덴은 나는 그대 프라이팬에서 녹는 한 조각 버터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이거 표현이 뭔가 구체적이면서도 녹는. 그러니까 버터처럼 네 앞에서 내가 다 녹아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 몸 다 녹여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거 싶다. 살리겠다 이거죠. 아, 그런 건가? 네. 짐바브웨는 난 차라리 이게 좋았어. 뭐 짐바브웨. 당신은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햇빛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좋아? 나는 여기서 옥수수를 남자의 성기로 봤어요. 아 옥수수 아니잖아. 정작 자기 건 옥수수 요만. 되게 크다. 이상향. 아니 너무하네. 캔 따면은 요만한 거 있어. 어쨌든 간에 난 이거를
남자의 성기로 봤어. 나를 그래서 키워주는. 여자가 딱 했을 때 옥수수. 자, 호주. 그대는 죽여주는군요. 이거 침대 위에서 하는 말 아니야? 나랑 자고 싶다는 말 아니야 이거? 자, 나미비아. 우리가 아끼는 염소의 젖을 영원히 함께 짜요. 같이 일하자는 거잖아. 너무 같이 싫다, 돈 이것도. 벌자. 독일. 나의 호흡이 되어주겠어요? 호흡이 없으면 죽으니까. 폴란드. 폴란드가 아니라 아, 폴란드. 폴란드. 이거 왜 F 발음으로 해? 폴란드. 해볼게. 자, 폴란드. 폴란드. 그대를 처음 봤을 때 도망갔어야 했어요. 어. 어느 순간 내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랑 때문이란 걸 깨달았죠. 이렇게 길어? 오. 사랑에 빠지면 엉망이 되나? 근데 뭔가 되게 시적이다. 고장나니까. 네. 자,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그대의 것입니다. 자, 나는 스페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것도 내 거. 어때요, 다른 분들은? 난 짐바브웨. 미안해요, 잘하지 못하게 해줘서. 더 점점 줄어든 건 아니지? 많이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됩니다. 나는 미국인 것 같아. 아, 사랑에 중독되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 중독됐다, 뭐 빠졌다. 좀 직접적인 표현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되게 오윤회답다. 결국엔 이 안에도 내가 되게 커. 나는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이라는 자아가 맞아. 깔려 있는 거야 맞아. 이거. 이게 그냥 널 좋아해 사랑해가 아니잖아. 모두가 나한테 중독되기를 바라는 어. 오윤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는. 네. 저는 나미비아. 우리가 아끼는 염소의 젖을 영원히 함께 짠다. 이게 시골집 홍보 아니야? 아니 왜 이래? 저는 의미가 그냥 좋아 보여요. 서로가 이게 내가 볼 때 염소가 굉장히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노동의 가치 일환이잖아. 평생 나랑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가정을 꾸리자라는 의미처럼 좀 느껴져서 같이 맞벌이를 평생 하자. 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유, 부정적이잖아. 왜 맞벌이 좋아? 우리 다 맞벌인데 왜? 그리고 염소 젖도 짜고 아내 젖도 짜고 이렇게. 제가 좀 젖을 안 만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꽂혔나 봐. 이 형은 옥수수, 나는 젖. 야, 여기 지금 완전 욕구 불만 둘이 모여있대. 만져, 왜 안 만져요? 아 요즘 예. 요즘. 왜? 거부당하고 있어요? 별로, 거부도 당하고 별로 만질 생각도 없고. 아, 나 궁금하네. 왜? 니네나 우리 옥수수 먼저 만져. 서로 안 만지네. 옥수수면 만진다니까. 옥수수면 만지. 네가 햇빛을 안 주니까 그렇잖아. 요즘 미녀가 햇빛을 안 줘? 해가 가려지는 거 뭐야? 개기일식이라고 하나? 저 해를 가리는 순간 한낮에 벌벌벌벌 떨면서 짙은 어둠이. 존나 춥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떡해. 나는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 난 그래서 정민혜 씨가 잘해줄 때 더 더 조심조심해. 평소에 하는 사랑 표현이 있어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거. 나는 사랑한단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정말 사랑할 때 하고 싶어. 사랑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거기에 넘어가? 그때 당시에 감성은 나는 진짜 표현에 인색한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말로 이런 걸 표현하는 거 진짜 못하고 남자가 이렇게 말로 막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그럼 반대로 받아본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받아봤지. 거짓말 하지 말고. 몇 년째 거짓말하냐고 똑같은 거지.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러니까 뭐 그런 구애 고백이라든지. 멘트.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행동이구나 행동. 나는 갑자기 전민기가 정민여한테 했었던 최고 사랑의 표현이 뭔지 궁금하다. 되게 담백하게 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내가 표현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얘랑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다. 우와, 찐사랑이다. 부모님을 위해서는 사실 죽어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자식이나 아내를 위해서는 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폐를 갈아 끼워야 돼. 그럼 난 내 폐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나는 좀 기분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갈아 끼운 패로 재혼해도 돼?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유머야. 저는 궁금합니다. 남자분들한테 여자로 하여금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감동적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또는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줄게. 뭐 잘한다. 뭐 어떤 뭐 이거 티는 왜 생겼어? 넘어졌어요. 이게 점이 많아 근데? 아니 뭐 묻은 아, 거예요. 팬이야? 네. 내 말에 가시 저보세요.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언니 말 안 듣네 얘네. 야, 방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말을 듣고 있지 않아. 손을 왜? 아 오늘 나 왜 이렇게 웃기? 아니 여자한테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감동적이냐고. 약간 본인을 믿어주는 말 아니야? 남자들은 칭찬, 인정 욕구 이거에 되게 그리고 요즘은 진짜 괜찮은 아빠 같은데? 되게 담담하게 그냥 막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아빠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 요즘은 확실히 좋은 아빠라는 말이 좀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아, 좋아. 그래? 그게 좋은 아빠네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게 방증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민현 씨가 이제 내가 뭔가 어떤 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속으로는 열불이 나더라도 전혀 반대하지 않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지지해줄 때. 단 한 번도 뭐를 노한 적이 없어요. 그 잘 되는 채널들 그만두고 나올 때도 한 번도 뭐라고 한 그러니까 적이 계기 없고. 월식인가가 오는 이유가 있어. 이유도 있는 거야. 여자들은 널 위해 내가 다 해줄게. 정민현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맞아. 비어 있는 말이에요. 맞아. 저분은 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내가 내년에 이런 프로그램 나가서 꼭 이렇게 할게 하면 아예 듣질 않으세요. 그건 다 싫어하는 거 같은데. 나는 말로는 이제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 누가 하느냐가 그럼 중요한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을 싫어하세요. 그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비야 그다음에- 외롭겠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이 했던 얘기 또 해도 그때는 이제 방으로 이거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하면은 일단 떠나세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했던 했던 얘기를 또 얘기. 하는 걸 견디지 못하시기 방으로 들어가? 그렇구나. 내가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보려고 자, 했는데. 자. 뭔 얘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형이 어떤 얘기 해줬을 때? 얘기했잖아. 얘기는 안 듣는 거. 나는 입을 그런 닫으라고. 언어에 크게. 어느 애? 누나가 어떤 얘기 들을 때 그래. 하고 마무리해. 나한테?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할 때 네. 내가 먼저 생각을 하고 하는데 너는 난 정말 그대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야. 넌 되게 귀한 존재인 것 같아. 그런 걸 듣고 듣고 싶다고. 여러분 빨리 댓글에 오윤혜 씨한테 넌 너무 오윤혜는 귀한 사람이야. 존재다. 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거 목사님이 해주는 용어야. 목사님. 나 교회 갈 때. 나 그냥 그렇게 그냥 너 존재가 되게 소중해.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 난 좋은 것 같아. 네가 뭘 해서 좋아가 아니라 언니도 그럼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 같은 거네 좀.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해 주는 거. 난 네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보다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하니까 되게 아, 유쾌하고 너무 좋았던 것 웃겼어요.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빨리 좀 나와. 왜 얘는 사색만 오면 이렇게 다른 데서는 막 엄청 재기발랄하고 되게 좀 내가 서운합니다. 서운해하실 필요 없는 게 왜요? 아내가 있고 너도 있잖아. 그럼 우리 잘못이야? 난 이 정도면 진짜 최선 다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아내가 있고 오윤혜가 있어. 뭘 얼마나 5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날 제일 많이 털렸어. 괜찮아. 옥수수 저희가 키워줄게요. 네. 알겠죠?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아 이거 너무 맛있네. 맛있다니까. 맛있다 근데 많이 먹어. 하나 가져갈래.